네.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잘못 디딘 것인지 각 당의 인재 영입 경쟁은 치열합니다만 취소하고 자진 반납하고 그리고 사과하라는 성명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칭 국민의당 영입으로 발표했다가 과거 전력 때문에 안 된다 입당 반려된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을 만나겠습니다. 허신행 전 장관께서는 안철수 의원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93년인가 그 김영삼 정권 때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예, 무민족 1기 93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저는 원래 학문을 했던 사람이라 그러시죠. 예. 23년 됐거든요. 네. 전 주말에 골프도 안 치고 네.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네. 연구만 해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별로 없으니까 네. 참 재밌었고 예. 그래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붕괴된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서양에서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찌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알게 됐는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예. 그러면은 새로운 문명이 온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몰입해가지고 네. 새로운 문명 사회까지 찾아냈어요. 네. 그게 이제 세계 누구도 지금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8권의 책으로 지금 내가지고 네. 그거 심취돼가지고 23년 동안 보냈냐? 오늘 내가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가끔 여기저기 또 특강도 강연도 하신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네. 특강 요청이 꽤 있었죠. 네. 자, 그런데 예. 국민의당에서 좀 오시라고 말씀을 처음 건넨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분을 거명해야 되는지 어제 일단 나갔는데 네. 아주 좋은 분이고 박사 출신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네, 아마 짐작컨대 제가 이 시간 인터뷰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 황교안 의원이 네. 직접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심하시고 그날 나가신 거군요. 영입 제안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참 순간 결심이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많은 지성인들을 만나요. 네. 이제 강의를 아까 이제 그런 새로운 문명, 자본주의 산업사회 붕괴, 나라 가지고 어떻게 실업자를 구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논의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꾸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나가서 새롭게 정치하겠다 온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를 좀 많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또는 방송에 나가서 예를 든다면 KBS 아침마당 방송 같은 데 가서 이런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야당 쪽에서 두세 군데 제가 제안을 받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내가 어디 가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묻는다면은 내가 어드바이스는 해주마.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황 의원님께서 전화가 왔기에 고맙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3시 반에 어디로 오라. 그래서 전철 타고 물어서 하여튼 찾아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결심을 하고 안 하고 무슨 제안을 해서 국회의원 이런 거 없었어요. 공통 그런 거 없었어요. 일단 그래도 이제 기자회견을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자를 하도록 돼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 영입이 취소됐다, 반려됐다는 건 언제 어떻게? 3시 반에 인터뷰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전철을 타고 제가 이 용인에 있어요. 지금 신갈에 있어가지고 전철을 4번인가 갈아타고 이제 오는데 여기 정자에 어디가 가까이 오니까 영입 취소한 것이 밑에가 떠요.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아니면 사과를 하고 영입 취소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야 내가 죄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저녁에 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9시 KBS 뉴스를 보니까 사진을 딱 올려놓고 가슴에다가 무슨 죄 해서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동안 죄송합니다만은 언론에서 왜 늙은이를 영입했냐 무슨
과거 전력이 꼭 네. 죄진 사람이 죄 있는 거예요. 네. 융단 폭격을 받고 나니까 네네. 야 사람이 평생 쌓아온 내 이 가치나 존재나 명예가 네. 한순간에 네. 이건 공산주의 사회도 아닌데 네네. 나한테 변명의 기회도 주지도 않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네. 기자도 오늘 기자도 누구도 물어보지도 않고 네. 이렇게 사람이 갈 수 있구나. 네. 야 내가요 네. 이틀 동안 정신이 멍해져 버렸어요. 아, 그러셨겠군요. 아니 사람이 이럴 네. 때 초이스가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예. 그 황당함과 예. 그 놀라움, 예. 정말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국민의당 쪽에서 영입을 취소했다는 이유는 뭐라고? 저한테 네. 이 해준 사람도 없었고 묻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네. 하겠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모르죠 저는. 네. 그런데 이제 대법까지 가서 다 3심이 무죄로 판결난 그 사건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 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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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시기로 한 거 취소하게 됐습니다라고 누군가 전화를 했든지 해서 물어봤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은 거라고 아니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황당하게 어떤 분이 예. 물어요. 아, 네. 재판을 받은 적 있냐? 있다. 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1심, 2심, 3심 다 무죄 받아가지고 네. 2011년에 내가 총선까지 한번 뛰어본 적이 있다. 네. 선관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네. 무죄 아니냐? 네. 근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냐? 네. 그 내부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 그 일밖에 없어요.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된 거냐? 언제 무죄를 받았냐? 그럼 막 황급히 이제 변호사도 연락해가지고. 네. 저기 문자로 보냈어요. 몇 월 며칠 날 언제 1심 무죄, 2심 예. 문제, 3심 문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오해도 받고 또 잘못된 일에 연루돼서 억울하게 되는데 그건 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그렇죠. 판결받은 그 판결을 법치국가에서는 믿어야 되는 거죠. 아니 대부분. 그런데요. 예. 이거 분명히 합시다. 네. 사람이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요새 그런 거 그래서 재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사법부란 게 뭡니까? 네. 다 이거 해서 클리어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은 죄가 있다. 네. 이 사람은 없다. 없다고 했으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지. 네. 나는요 더 놀란 건요 어떤 기자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무슨 답안지를 바꿔 치웠다 그러다 지시했냐 안 했냐 나한테 신문해요. 네. 답안지는 또 무슨?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네. 인터넷에서 누가 소설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지금 지워주지도 않아요. 내가 요구해도 지워주지도 않아요. 네. 그러고 그게 돌아다녀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집을 끄집어내가지고 네. 그걸 신문하는 거예요. 아. 야, 그러면 사법부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리고 네. 무죄 받은 건 기사 내주지도 않아요. 검찰에서 발표한 것만 실어놓고 네네. 그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 사실 참 억울해서 무죄까지 받았지만 예. 한 줄 나오지 않아서 그 안 나와요. 사건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억울함을 제가 옆에서 저도 허신에 지금 있습니다. 치면요. 그게 나온답니다. 툭 튀어나온답니다. 예. 내부에 내가 간곡히 얘기했어요. 네. 내가 이거 판결문까지 보내줬어요. 네. 자, 그러면 예. 기자회견은 국회 정론관에서 하셨던데 예. 정론관은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면 잡을 수가 없는데 누가 그 인터뷰 아니 이제 다급하니까 네네.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죽어가고 네. 제가 싸운 게 모든 게 가고 주변에서 제가 얼굴 들고 나가 밖에 못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절박해서 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네. 내가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네. 국민의 당사에 나 기회 안 줄 거라고요. 네. 그럼 제가 집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기자님들이 오십니까? 내가 얘기했다고 받아주나요? 네네. 그러면 국회 정론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몇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론관에서 하시게 됐군요. 예. 그래서 인격살인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어제 양해 말씀을 드렸고 찾아뵙자고 연락을 드렸는데 도중에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어젯밤 JTBC 뉴스에는 한상진 국민의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거 안 봤습니다. 네. 안 봤고요. 아니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네. 사고를 했냐 안 했냐 개인적으로 했느냐 공개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언론계에서 네. 저를 어떻게 인식해 주느냐 주말에 제가 당했던 네. 그런 황당함. 예. 그게 벗어지면 좋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려고 하신 분들은 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네. 인격과 존중을 그리고 섬기는 자세가 네. 진정성을 가지고 네. 있어야 돼요. 네.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말을 사과했냐, 전했냐, 개인적으로 어쨌냐, 공개 이런 것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뭐가 잘못됐다. 네. 그러면은 딱 당당히 나와서 국민 여러분, 제가 미처 몰랐다.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래, 아이 바쁘다 보고 정말 실수할 수 있지. 네네.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배워야 돼요, 또. 네, 근데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였냐, 또 언론이란 게 이제 국민이 이걸 인식할 만큼 제대로 했느냐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요. 네. 그 지금 제가 저한테 만족할 만한 뭘 했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네. 아니고 그 진정성을 가지고 네. 국민한테 이익이 돼서 본인이 네. 국민이 본인의 인격을 국민들이 네. 참 진정성이 있구나. 네. 저런 사람이 믿음이 가는구나. 네. 그러면 된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답이 사과해라. 국민의당도 사과라. 안철수 의원도 사과라. 답이 없을 때는 2차 행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2차 행동은 어떤 거고 그걸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그냥 간단한 말은 아니었고요. 네. 저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같이 이미 준비해서 갔어요. 네. 사실은요. 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경솔하게 얘기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갔어요. 지금 2차 행동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예, 비장한 행동을 이제 언론계에서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네. 이해를 해주시고 네. 공감을 해주시니까 그걸로서 많이 풀어졌죠. 예. 고맙죠. 네, 정치하려는 사람들, 창당하려는 사람, 공당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되나에 대한 경종을 울리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마음대로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영입 발표됐다가 반려된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그런 걸 저희도 기대합니다. 내일 아침 7시 여러분 다시 초대하겠습니다.